안녕하세요. 저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과 10살 아들 하나가 같이 사는 집세를 맡고 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인쇄소는 원래 시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함께 운영해왔어요. 그런데 인쇄소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어머니는 다른 일을 시작하기로 하셨고, 몇 년 전부터는 남편이 혼자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장남이라서 이런 일을 욕심 없이 물려받는다는 것에 감사해야겠죠. 가족 사이에는 상속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 요즘엔 장남이나 차남 따위의 이야기는 없다고 하지만요. 이야, 그래도 세상엔 아직 그런 일이 없어. 내가 너를 알아서 하라고 패어주니 한번 잘 꾸며서 해봐 맞아. 동서이랑 내가 원래 돈 욕심도 없고 무료기 할 게 워낙 없어서 어쨌든 자기는 형님 잘 둔 줄 알아야 된다는데 아주머님 내외는 생색이 생색대로 다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말과는 좀 달랐었지. 인쇄소 가게나 장비가 워낙 낡아 돈이 들어갈 때는 많은데 잘 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 발바르게 손절을 하고 저희에게 장비 교체나 수입을 다 떠넘긴 것이었어. 여보, 난 큰 욕심 없어. 사실 인쇄소가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될지 알 수 없잖아. 무슨 대박을 터트릴 것 같은 기대는 없어. 그래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읽어오신 것이고 손길이. 다른 오류는 없는데 경조사체 커리언 디클래러티브 스타일에서 이야기하며 마친다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 묻어있는 여길 그냥 포기하고 싶진 않아. 무슨 소리야, 여보.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 잘해봐야지. 어차피 다시 살리려면 장비도 싹 교체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둘이 머리 맞대고 고민 열심히 해보자고. 난 우리 인쇄소 다시 살리고 싶어.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인쇄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에 요즘 사람들이 소를 하며 셀프 굿즈를 많이 만든다는 트렌드에 착안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새로운 신식 기계들을 많이 들여오기로 결심했어요. 원래 회사에서 디자인 쪽 파트에 일하던 저는 회사를 관두고 인쇄소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스티커, 투명 카드, 포토북, 디자인 명함 등 요즘 유행하는 굿즈를 중심으로 판매 타기대. 맞춰서 결과가 서서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여 사업이 더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잘했는지 생각해도 신기해. 난 그냥 망하지 않고 이 가게 유지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된 것은 정말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소소하게 밥이나 먹으며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사업이 번창하니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아무래도 야외 점검이나 일이 비슷했겠죠. 별로 잘 풀리는 기미도 없고 돈이 나오는 구석도 보이지 않아서 팽한솔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우리 둘이 같이 운영하라는 거였으니까.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함께 했었고, 근데 장사가 안 되어서 수리 비용과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기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손자하고 빠진 것은 형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장사가 다시 잘 되니까 갑자기 다시 지분을 주장하고 나선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잠깐 내가 맡아서 해보라고 한 거지? 내가 아주 넘겨준 것이라고 알았단 말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너 완전히 맡아서 하라고 한 적 있냐? 나는 그냥 잠깐 내가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한 거고 당연히 인쇄소는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걸로 알았다고. 아니, 아주머님,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해보세요. 적자의 장비 교체에 가게 수입 비용이며 비용이 몇천 든다고 하니까 손 떼신 거 맞잖아요. 빚까지 져가면서 돈을 써야 할 것 같으니 저희한테 넘기신 거더라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생색은 또 얼마나 내셨어요? 형, 잘 되어 있구나 남한테 양보하는 장남은 어디 있어? 좋은 형님 만나서 행운이겠다고 알아? 두 분 안에 이어졌어요. 대단하게 포기하는 척을 하시던 그게 그냥 잠깐 맞는 일이었다고 하여 동서는 왜 그렇게 말을 해?
우리가 어떤 생색을 또 보였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말하면 그리고 그런 잠깐을 넘기면서 생각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맡아서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한 것일 텐데. 무슨 문서를 쓰든지 할 것이고 그 쪼매한 인쇄소는 무슨 문서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도 형제 사이에 분명히 형님과 아주머니 두 분이 저희에게 맡아서 하라고 언급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우리는 황당하지요. 분명히 말해드리지만 저희 가게가 잘 되는 건 저희가 맡아서 한 이후의 일이에요. 그 전에는 파리만 날리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장비를 다 사고 가게도 싹 고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살려냈거든요. 재수씨 아니하더라도 계속해 나가면 너를 만나 정말 젊은 사람들의 욕심은 왜 그리 많은지 이해가 가는데요. 잠깐 사이에 우리로부터 그걸 빼앗겠다는 게 뭐야? 이건 제대로 해야죠. 빼앗겠다는 게 지금 누구 얘기야? 은근슬쩍 발언하려고 하는 게 형이니까요. 지금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주머니 내외는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해도 아직 피해가 없어요. 저희가 인쇄소를 맡기로 했을 때 소유권 문서를 해놓지 않아서 발생한 결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소송까지 걸겠다며 어장을 놓았어요. 너희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거네요. 이거지. 그럼 별 수 없지? 우리가 이대로 그냥 물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게 버티기는 욕심부려 혼자 차지하려고 들면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법적으로 따지고 드는 수밖에 뭐. 그럼 지금 이걸로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별 수 있냐? 형제간에 가게를 갖고 소송까지 했단 말 들으면 무덤에 계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겠다. 아주 대단하다. 아이고, 누가 할 소릴. 돌아가신 아버지 가게고 뭐고 돈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손절할 땐 언제고 가게 좀 살려놓으니 소송까지 해서 기어이 빼앗아 가겠다는 형 보면 뭐라고 하실지. 참, 내가 죄송해서 별 면목이 없네. 아주머니 대회는 결국 소송까지 가는 듯 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해야 했죠. 저희도 수사를 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야 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지금 형님 집안이 장남인 이유로 두 분보다 물려받은 상속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저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인쇄소를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넘겨주셨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은 많진 않았지만 똑같이 나눠주셨고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이 더 책임이 있다며 집과 땅을 형에게 물려주셨죠. 원래 장난을 좀 쳤으니까요. 죽으면 제사를 지내주고 우리 것도 장남이니까 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상속이 그렇지 않다고 하죠. 성별을 떠나서 장남과 차남을 떠나서 거의 다 공평하게 물려받는 추세인데요. 주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좀 서운하긴 했지만요. 어머니 생각이 그러셔서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랬다는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쭉 제사를 지내신 적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버려둔 게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본다면 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쪽에서 인쇄소에 대한 권리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이미 다른 상속본분이 많이 있고 인쇄소에서 손을 뗀 지도 오래되었거든요. 게다가 현재까지 사업을 성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도 없으셨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형 쪽에서는 포기를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 소송은 진행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을 믿어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인쇄소 하나밖에 없어요. 꼭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상대로 저쪽에선 계속 관리 주장을 하며 실제로 소송을 걸어왔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무슨 대단한 사업체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가게 하나로 형제끼리 법원까지 들락거린 게 친척들이 남들 보기에 좀 민망스럽게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애초에 변호사가 저희한테 설명해준 대로 저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쇄소를 남편 단독 명의로 이전할 때 수입과 현재 수입 및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 부부 단독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분이란 사실이 인정됐고 저쪽은 권리 주장이 어려워졌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당신도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난 거 맞지? 정말 인쇄소 우리 거 맞지? 그럼 우리 거지? 재판 결과까지. 이렇게 나왔다. 저쪽에서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 아주버님 부부는 입이 되게 많이 나와서 불만투성인 얼굴이었지만 자기들도 별 수 없었죠. 남편 말대로 재판 결과가 이미 우리 편을 들어줬는데 무슨 방법이 더 있겠어요? 그렇게 일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소송은 승리로 끝났지만 사실 형제간 다툼에서 이기고 기쁘고 유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겼지만 좀 씁쓸하고 마음 아프기도 한 채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죠. 거래처에서 용지 및 잉크 등을 계약하고 다시 우리 가게로 가져왔습니다. 돌아와서 가게 앞에 서류 봉투가 와 있더라고요. 한번 봉투를 열어봐. 법원에서 온 건데 법원 서류를 전달할 게 있어서 다녀갔는데 우리가 없어서 안내문을 남기고 갔대. 또 무슨 일이지? 전달할 게 또 무엇이 있나요? 혹시 저쪽에서 다시 고소를 한 건 아니죠? 에이, 설마 이제 다 끝났는데 또 뭐야? 이제 법원이라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데 정신이 아득해지네. 여보, 거기 안내문에 연락처가 없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한번 해봐. 여기 담당 집행관이 아는 사람 번호가 있다. 혼란스러웠던 저희는 해당 안내문에 적힌 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 집행관이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일단 등기 특성상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해요. 아마 부재 중이셔서 안내문만 남겨둔 것 같아요. 등기는 며칠 내로 다시 도착할 겁니다. 재발송될 겁니다. 혹시 무슨 등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불가하고요. 선생님이 번호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등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판 결과가 뒤집히기도 한 건 아닐까요? 또 소송을 걸어온 거면 어떡하지? 혼란과 걱정에 가득 차 있던 저희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문자로 온 링크를 눌렀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눈치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 사실로 저런 케이스가 그리 흔한 문수법도 아니고요. 저희도 뉴스에서 몇 번 비슷한 걸 봤던 것도 같아요. 아마 평소라면 절대 속지 않았을 거예요. 법원층이라는 것은 너무 뻔한 상황이죠. 했겠죠. 그런데 하필 타이밍이 참 그렇죠. 소송하라 진이 다 빠져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이며 법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던 때라 앞뒤 계산할 여력이 없었고 그만 바보같이 속아버리고 만 거였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네 주민등록번호 연결하고 오 나왔다. 아, 승소로 끝난 재판에 대해서는 소송비 일부를 공제받을 수가 있다나 봐. 그런 제도가 있었나, 그런가? 보내, 뭐 소송을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제도이긴 하다. 계좌번호 입력하고 이것도 입력하면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그래? 휴대폰 망가진 거야. 이게 왜 이러지? 버튼이 하나도 안 눌려. 뭐야? 아 여보, 이거 그거 뭐 보이스 피싱 말도 안 돼.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자각하고 말았죠. 당했구나. 어떡하지 정말. 보이스피싱이면 근데 우리 지금 입금한 것도 없고 돈 보내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피싱 아닌 거 아니야. 그냥 내 폰이 고장난 걸 수도 있잖아. 응,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여보, 지금이 타이밍에 갑자기 먹통이 된다고. 그리고 입금을 안 했다 뿐이지. 아까 그 링크에서 쓰라는 개인 정보 전부 다 쓴 거 아니야? 아, 안 되겠다. 일단 신고부터 하자. 빨리 신고해. 그렇게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서 저희를 담당해줬던 변호사에게도 곧바로 연락을 했죠. 아이고, 선생님, 법원에서 등기가 왔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야.
법원에선 그런 링크로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 어떻게 좋죠? 변호사님, 저희도 저희가 바보 같았다는 거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근데 설마 큰일은 없겠죠? 저희 어떻게 해요? 일단 신고는 하셨으니까 범인 검거는 경찰 쪽에서 맡을 거고 피해 손실이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개조와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변호사의 말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후 상황은 저희의 생각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너무아, 어떻게 이렇게 남편 명의 계좌에서 모든 금액이 출금된 것은 물론 남편 이름으로 몇 억 가까이 되는 돈이 대출까지 받아져 있더라고요. 형사님, 저희 이거 전 재산이에요. 저희한테는 인쇄수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대출을 대체 저희가 무슨 수로 갚아요? 일단 이놈들의 수법이 원래가요. 이래요.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에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들고 나르는 것. 저희도 추적을 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놈들 대부분은 한국에 있지도 않고 해외에서 휴대폰과 통장을 소지하고 일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잡기가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형사님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정말 끝이에요. 제발 꼭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말로 망연자실이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지켜냈는지 알 수 없대. 하루아침에 다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경찰에 제발 꼭 범인을 잡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신약을 할 뿐이었는지 형사님, 진척된 건 아직 없나요? 그래도 일단 돈을 써보고 있는데 아피는 해외에 있고 모두 대포 통장으로 추적하기가 쉽지 않네요. 계속 추적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고 수사는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이미 몇억 원이 쌓였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여보. 일단 우리 집부터 팔자. 어쨌든 여기 산 지 1년도 안 됐잖아. 전세로 살다 여기 샀다고. 당신, 현준이, 그리고 나. 씨 얼마나 좋았더라고요. 집을 팔 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인쇄소는 지켜야 할 거잖아요. 그래도 그 가게를 잃은 게 아니니까. 만에 하나 경찰에서 범인을 못 잡는다고 해도 빚 갚고 돈 다시 벌 길은 우리한테 인쇄소 뿐이잖아요. 집을 팔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대출금 일부라도 집을 팔아서 갚아야죠. 아니면 그 이자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는 집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이 거주하던 집의 가구들은 인쇄소 안에 있는 창고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에 있던 짐들을 창고 하나에 어떻게 옮길까요? 가구들도 다 헐갑에 처분하고 정말로 어리석고 속상한 마음이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원래 우리 집은 나 다시 원래 우리 집으로 갈래? 여기 싫어.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현준이 학교는 여기서 훨씬 가까워 알지? 가게에서 1분만 가면 학교 바로 도착하는 거 아니야? 나는 뛰어서 가면 30초 만에 갈 수 있어. 와, 대단한데. 현준이 반에 이제 현준이 학교랑 더 가까운 친구 없을걸. 와, 맞아. 이제 내가 학교에서 제일로 가깝다는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나 서진이의 종 같다. 올게 금세 다시 하며 말해서는 신이 난 아이를 보며 힘을 내려 했지만 쉽지가 않더군요. 좁은 방 한 칸에 새 식구가 살아갈 생각을 하니 아득해져만 왔죠. 저희 부부는 둘 다 할 말을 잃은 채 망연자실해 있었고 그런 우리를 아주버님네가 찾아오셨다고 하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이스피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줄 알았어요. 너희들은 속지 않고 손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런 일을 알았겠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죠. 돈에만 집착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속고 돈을 잃게 됩니다. 삶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너무 탐욕스럽게 돈을 욕심내다 보면 꼭 달아나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형님은 우리 부부에게 욕심이 생겨서 돈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시려고 오셨나요? 보세요. 그러니까 형님은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동서, 그래도 자기네들 걱정돼서 온 사람한테 그냥 가보라니 말이 너무 심하네. 우리라고 여기 오는 게 되게 유쾌한 줄 알아요? 재판에서 이겼고 인쇄소도 뺏겼고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 되게 상실감을 느끼는 중이야. 근데도 자기네들 이런 일 당했다고 해서 걱정이 돼 가지고는 달려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신보를 그렇게 고약하게 동서모여? 신보가 고약해. 지금 저들로 그런 소리를 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소송까지 걸어서 이미 다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뺏겼다 운운을 하세요. 어떻게 이미 다 판결이 났잖아요. 그 인쇄소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게 분명하고 그쪽 지부는 하나도 판사가 말한 것을 듣지 못했어요. 어머 쌍심지켜고 덤벼들기 좀 봐. 그래. 그렇게 아득바득 지키다가 이 꼬이게 났어. 지금 작은 애들 꼴 좀 봐. 그렇게 돈을 다 잃고 겨우이 한 방에 새 식구가 생긴데 대체 어떻게 살 거야? 애도 점점 커지는데 여기서 새 식구가 어떻게 살면서 인쇄소를 운영할 건데? 그래서 인쇄소를 그냥 지킬 수 있는 건 있겠어? 형님의 말에 곁에서 아주 분위기가 보태기 시작했어. 그게 되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넘겼다면 됐을 거야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형한테 넘기지? 여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제 것이야. 내 의견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끙끙대지 않고 처음부터 형제들 간에 잘 정리했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야. 아니냐고. 이게 다 법원 들락날락 거리면서 생긴 일 아니야, 안 그러냐? 법원 들락거릴 일이 없었으면 그런 보이스 피싱도 안 당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이러고 있을 일도 없을 거고. 내 말이 틀려 누가 아니래요? 있고 이게 뭐야 대체?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면 대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많지도 않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걸 당했어. 뉴스에 보이스피싱 나오는 거 못 봤어. 그러게 사람이 돈돈거리면서 일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챙겨보고 그래야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수법도 알려주는데 노인 애들도 아니고 젊은 양반들이 그런 거 당했다. 그럼 다들 비웃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부끄러워서 어쩌다 보이스 피싱을 하는 바람에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니. 아니 나만 답답해 진짜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겠어요. 집안을 망신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이 모든 일은 누구의 탓인데 집안의 망신이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진짜 부끄러워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권리도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욕심내고 저택을 내놔라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고집을 부려떼쓰고 소송을 걸어 선회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몇 달을 지내도록 비웃음 속에 놓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렸나 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산까지 몽땅 가져가고 싶어 해서 저택까지 약탈하려는 악독한 속셈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는지 생각 좀 해봐야 하고 우리가 법원에 왜 얽히게 되었는지도 생각해야겠어요.